아, 네. 네, 반갑습니다. 김병록입니다. 저는 4년 전에 그 LG 이그나이트라는 무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발표 주제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융복합 테드 무대에 자원을 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다 들으시고 혹시 저놈이 4년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 이그나이트 영상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그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에 이어 그 다음 주제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땅 좋아하시죠?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가지고 얻은 땅을 준다고 해봅시다. 단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땅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의 결말은 제 발표의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본인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저는 그 답을 행복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저에게 삶이 주는 의미이고 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지인들에게 이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너 뭐 때문에 사냐? 무엇이 중요하냐?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대답은 행복이 아닌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 아니면 또 돈, 아니면 평판, 그리고 이 타인의 기대. 타인의 기대라는 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살지만 그 속에 정작 본인은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그 속에 행복한 주인공일까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제 자신을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만의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이렇게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사랑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영화 About Time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Kiss will have to do. A kiss? A kiss? I get you. This is it then. This is it. It's my last bit of extra time. The baby is completely on the way.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은 인생에서 사랑만을 위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과거로 가고, 그리고 여동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로 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를 만나러 과거로 가는데 주인공이 아빠가 되고 나서 과거로 갈 때마다 이제 자기 자식의 생김새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을 주제로 만든 영화 중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 영화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며 또 사랑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또 결국은 자식을 위해 내가 받은 사랑을 다 바치고 산다는 걸 영화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정의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래 정의롭다 이렇게 선뜻 대답하시기 쉬우신가요? 대답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책으로까지 나올 만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정의란 내가 옳다고 믿는 옳은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상황 때문에 바뀌고 조건 때문에 바뀌게 됐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역사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저도 이과생이었고 저 때까지만 해도 이과생들은 수학, 과학 이런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핑계로 그냥 역사를 모른 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의 하는데 제 스스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른다는 사실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계기로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퇴근하고 매일 2-3시간씩 공부를 해서 한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과거로부터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한국사 1급 자격증이라는 선물까지 얻게 되었죠. 이처럼 정의는 굉장한 걸 해내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타인의 슬픔으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곧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 첫 구절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옥살이를 하면서 글밖에 쓸 수 없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그의 스승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거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용기입니다. 용기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일까요?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용기를 매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용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용기의 반대말. 겁, 비겁함, 두려움, 다 맞는 말인데 저는 용기의 반대말을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기 내지 못하고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테드에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자가 없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지원을 했고 김현주 책임님께도 제가 용기 낸 만큼 용기를 내서 저를 무대에 올려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용기가 저에게 오늘 이런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회마다 용기 내기 쉽지 않지만 매 순간 용기 내서 얻은 것들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능입니다. 기프트. 무슨 뜻이죠? 모르시나요?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이란 뜻 이외에 재능이란 뜻이 있습니다. 곧 재능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담긴 단어입니다. 잠깐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 이 시를 다 읽어보시고 제목을 혹시 맞추신 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주세요. 속으로. 매일 세상 번뇌 가득 찬 돌덩이에 눌려 살면서도 투정 한 번 없는 그대여. 늘 같은 자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뜬 눈으로 날 기다려주는 소중한 그대여. 빛 한 점 들지 않는 캄캄한 새벽,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공간을 홀로 묵묵히 견뎌내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대는 아름다워라. 어디 그뿐인가. 또 다른 이는 바다같이 넓고 깊은 품으로 한결같이 날 감싸 안아준다네. 매일 온몸을 굽혔다 폈다 귀찮음 한마디 표현하지 않고
늘 같은 향기와 포근함으로 날 위로해주는 그대. 발로 걷어차여도 다시 손뻗으면 냉큼 다가와 날 보듬어주고 날 시린 때에만 내 아쉬워 찾아 불러도 단 한 번 외롭다 푸념하지 않는 그대여. 언제나 나만을 기다려주고 나만을 위해 희생해주는 오늘 또 그대들이 있기에 난 행복하다. 혹시 있으신가요? 이 네모칸 안에 제목?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의 제목은 베개와 이불입니다. 제가 20살 때 쓴 시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이불이 너무 아늑하고 편해가지고 자기 전에 제가 적고 잔 시입니다. 저는 작은 재능이지만 제 글들로 책을 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쓴 글들을 블로그에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꿈도 있습니다. 제 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꿈은 직업이 되면 안 된다. 꿈은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야 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게 당신의 꿈이 되어야 한다. 저는 제 버킷리스트들을 채워서 제 꿈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능을 통해서 버킷리스트를 채우고 꿈에 한 발씩 다가가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땅 이야기 결말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많은 땅을 얻었을까요? 땅 요즘 핫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실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의 실제 우화입니다. 그 우화에서 주인공은 땅만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오지도 못하고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땅은 한평 남짓한 무덤만이 남게 되죠. 이처럼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땅만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가치가 저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돈이나 땅 같은 건 없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즉 저는 물질적인 것들로 남에게 내가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로 자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삶이다. 그 말은 돈과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뤄냈을 때 그 삶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의병들이 그러했고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답은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살고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지. 행복이란 할 일이 있고 바라볼 곳이 있고 그리고 사랑할 누군가 있는 것이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여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들보다 인간 내면의 보편적 가치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과거의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끝으로 저희 팀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늘 자주 하시던 말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행복한 사람으로 옆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